최근에 유크라 부르는 중국 관광객들의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요. 또 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년에 한 3,400건 정도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70%가 중국인 범죄라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요. 이 제주도 성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던 60대 여성이 중국 관광객의 비습을 받아서 숨졌는데요. 결국요. 제주 지역에 지금 공포감이 전대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한 식당에서요. 이 중국 관광객들이 떼거지로 8명이 식당 주인과 말리던 손님 등을 폭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다치게 했습니다. 그 8명이 지금 검거되었죠. 그래가지고 5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3명은 불구속 입건돼서 출국 정지를 당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제주도 한 식당에 와가지고 음식을 주문했고는 외부에서 소주하고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마시려고 했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 세계 어디를 가도요. 식당에서 밖에서 술을 가져와서 먹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마시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니까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의 가격을 주문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려서 음식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주인들을 때려서 뇌출을 일으키고 말리던 손님한테도 주먹과 발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제주 성당에서 기도 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이 중국인 관광객은 일주일을 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의 행적에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거기 보니까 현장에서 가방하고 칼을 유기하고 도주를 했는데 제주시에서 사건을 치고 서귀포에서 잡혔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 동기가 중국에서 2번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자들이 다 떠나서 울적해서 한국에 와서 성당에 가보니까 부인이 생각나서 도망간 부인이 생각나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너무나 어설프고요. 이미 그 성당에 2~3차례 사전에 들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현장에 답사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소지품을 보니까 여권, 돈, 기중품 위주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차는 색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일주일 9일 여정으로 관광을 온 사람이 이런 소지품만 가지고 관광을 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자, 자기는 부모도 자식도 없다고 쓰고 지금 난에는 회사원은 아니고 건축 관련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 공안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중국에서 이 사람 전가나 전력은 지금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우발 범죄가 아니라 청부 범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에 전 돈은 중국 사람 자기들이 하는 여행사, 버스, 숙소, 식당, 면세점에서 다 벌고 사고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지금 쳐서 제주도가 한마디로 인심 좋고 이렇게 청정한 도시에서 지금 흉악한 도시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제주도에 2,500명씩 들어온대요. 나흘이면 10,000명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한 달간 제주도는 특별 자치도라 해가지고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는데 무비자 입국을 한 사람들 중에서 한 8,000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보면 제주도에 한 3만 명의 중국인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범죄 경력이나 한마디로 과거에 이런 경력들이 조회가 되지 않은 채 무비자로 들어오고 5억 이상만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주도의 모습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국제관광지로에서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자, 평화롭고 안전하던 제주도가요, 몇 년 사이에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위험하고 또 두렵고 살벌해지고 지저분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객은
그 돈 쓰고 제주도 가서 중국 사람 구경할 바에야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고 대부분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금지해야 되는데 또 뭐 영주권 5억 투자, 그 투자인 게요, 제주도 땅 사서 저거 다 가지는 거지 제주도 사람들의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집값 땅값 올린 것밖에 더 되고 제주도에 서민 살기 고달프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무비자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정보들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를 원희룡 지사는 대권 나오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중국 사람들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 경찰은 중국 공안하고 달라서 총만 차고 다니지 총은 절대 안 쏜다라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자들이 제주도에 다 들어오고 있고 또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잡힌 중국인들까지도 거짓말로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한국 경찰은 강압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에 한번 가보십시오. 침을 뱉으면 $1000, 담배 꽁초 버리면 $500, 기물 파손하면 태형, 이렇게 다스립니다. 이광료가요, 중국 사람의 속성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싱가포르의 주력이 중국 사람들 아닙니까? 말레이시아가요, 중국 사람이 모여서 사는, 많이 모여 사는 이 바닷가 마을을 그냥 떼서 너희끼리 살아라고 강제로 추방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났죠, 싱가포르가. 그때 이강료가 몇 년을 자기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배에 있는 이런 지저분함, 그러고 규율과 질서, 공중도덕을 어기는 부분을 기강을 잡으면서 오늘날 싱가포르의 이 번영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한국에 성화가 들어왔을 때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의 경찰이 있는 앞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의 그 내부 인권 탄압, 달라이라마 등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을 그 중국의 학생들이나 중국인들이 경찰 앞에서 폭행하는 사태가 도심에서 벌어졌는데도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자, 이 한국의 지금 중국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요, 제가 그제 유크들 때문에 한국 관광의 질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안 오게 된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은 한마디로 적자 관광을 와서 돈도 안 쓰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부살인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성당 안에서 종교시설 안에까지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갔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식당에 술을 사가 들어와 저 마음대로 먹으려고 술 먹지 마라 하니까 음식값도 안 내고 나가다가 주인을 폭행하겠습니까? 알려진 게 이런 건데요, 소소한 부분에서 한도 끝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무비자 관광 부분을 없애야 되는 게 맞죠. 자, 이 무비자 관광이 지금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가 260건으로 4년 전보다 4.5배가 증가했는데요. 관광객 수가 같은 기간에 4배 증가한 거예요. 관광객이 정확하게 느는 만큼 범죄 숫자가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소한 범죄는 말할 것도 없이 많고 있는데요. 자, 이 무비자 관광 이제 좀 그만합시다. 얼마 전에요, 적기를 들고 서울에 왔다 하면 6.25 전쟁을 다룬 중국 영화 광고 동영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온라인에다가요, 6.25 전쟁을 그린 새로운 중국 영화 개봉을 앞둔 이 영화 광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중국에서요, 한국 평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한국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동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 사이에 한국에 대한 무례다, 역겹다라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잇따르고 있답니다. 툭하면요, 별의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온라인에서 흥분을 하는 한국의 이 댓글러들은 다 뒤졌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
이 영화는 북한을 도와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에 대해 그린 이 마이워 나의 전쟁이라는 작품인데요. 2분짜리 광고 동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 관광에 나선 30명의 중국인 노인들이 관광버스에서 한국전쟁 참전 때를 묘사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한복을 입은 한국인 가이드가 이들에게 서울을 소개하려고 하자 한 노인이 우리는 이미 여기 와봤다며 서울을 잘 알고 있다라는 투로 말을 자릅니다. 이어 다른 노인이 우리들은 문화병사로 왔다. 60년도 더 전에 왔다고 가세하고 당황한 한국 가이드가 여권을 체크해 보겠다고 하자 우리는 그때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가이드가 어떻게 오셨냐고 거듭 묻자 두 노인이 나서 우리는 적기,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왔다. 그때 이곳을 한성이라고 불렀다. 중국 사람은 서울을 한성이라 부르잖아요. 동영상은 이들이 가이드에게 영화 나의 전쟁을 보라고 권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한 네티즌은 동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해서 전쟁이 아니라 가을에 수확하는 농부들이 봄에 씨 뿌릴 때를 생각하듯 행복하게 웃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중국 국영기업 중국 전용 유한공사의 자회사인 차이나필드는 이 영상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영화 감독은 자신이 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조용한데 이 동영상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시청 영상 뉴스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자, 중국 사람의 오만함이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관광을 하는 관광버스 안에서요. 6.25 때 중공군 병사로 서울을 점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6.25 때 참전한 사실을 다루는 중국 영화의 홍보 동영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